오늘 또 이렇게 놀배 공포 라디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좀 먼 길 오셨는데 오시는 길은 좀 어떠셨나요? 그래도 운전을 하고 오셨지만. 예, 뭐 저 별로 어렵게 모시지 않았고요. 네, 쉽게 왔습니다.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또 방송에 참여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는 거랑 동일하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공개하시기가 쉽진 않으셨을 텐데. 예. 아니요, 그래도 써놨던 글인데 좋아해 주시고 오랫동안 좋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니까. 네네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습 감추고 뭐 이럴 것까지는 없죠.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레전드라거나 이런 얘기 좀. 오늘 또 이렇게 현대씨님을 직접 모셨고 또 현대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떨리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채팅 보는 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도 싶을 수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예전에 글을 쓰셨던 거 이제 어떻게 쓰셨고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원래는 제일 먼저 글을 공포글이라는 걸 쓰셨을 때 어디서부터 먼저 쓰셨었어요, 현대씨님? 공포글은 뭐 예전에 이런저런 글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썼고요. 공포글을 쓴 거는 짱공유에서 처음 쓴 거죠. 짱공유에서. 네, 그때 짱공유가 이제 공포글이 가장 많았고 재밌었고 컸으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그 전에 하도 글을 여기저기 쓰고 돌아다녀서 딴 데도 썼을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썼던 거는 아마 짱공유에서 제일 먼저 썼던 것 같네요. 짱공유에서. 그럼 가장 먼저 쓴 글이 혹시 어떤 글일까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글 중에 하나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떤 글을 가장 먼저 쓰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진짜 팬으로서 궁금합니다. 그게 귀신 들린 집을 제일 먼저 썼었나? 그랬죠. 치악산 글을 먼저 썼었나? 귀신 들린 집을 먼저 썼었나?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쓰셨다? 제일 먼저? 그렇죠. 레전드를 가장 먼저 쓰셨네. 귀신 들린 집이라는 거는 이제 제목만 들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춘천 밴드 이야기, 밤무대 밴드에서 밤무대 싱어였던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그 이야기, 그 귀접 이야기였죠. 어쨌든, 주된 이야기는 그 밤무대 그 밴드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명의 에피소드인데,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건 뭐, 껐덕껐덕이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만 기억을 하세요. 너무 뇌리에 딱 박혔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동생분 난 그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창살을 뜯고 막 나간다거나 그리고 그 동생분의 이야기 중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갑자기 산에 갔다 산에 간 것까지 아는데 어떤 암자에 갔다. 근데 여기 있는 스님께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되게 세세한 거지만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집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영가가 사는 집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에 어떻게 보자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됐던 8명이 다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저 여태까지 다른 글들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제 글이 늘어지는 방식이었는데 8개 에피소드가 순차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들이 나왔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되게 하트 삐리로링님 후원 삐리롱님 만원 감사합니다. 보고 있는데도 너무 신기하네요. 히히. 보고 있는데도 너무 신기하대요. 와, 근데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글로만 우리가 보고 상상을 하잖아요. 이분은 이럴 것이다. 아니면 저럴 것이다. 막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때 글 쓰셨을 때가 몇 년 정도 전이죠? 정확히? 글을 쓴 게 한 10년 전이고요. 예. 그 일이 벌어진 게 또 그 한 10년 전이니까. 한
합의 20년? 예, 한 20년, 한 17년, 20년 정도 오. 전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고 10년 뒤에 글을 쓴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일이 진짜 일어났던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예, 예, 예. 오, 세월이 꽤 있었던 일이네요, 그게. 굉장히 좀 오래 지난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공포 라디오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예. 되게 애청자 분들이시고 그리고 매니아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현대신님의 글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분들이에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예. 계시겠지만, 예, 예. 예. 그러니까 공포 쪽에서는 진짜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책으로 내셨어도 샀을 듯 그 정도예요. 아닙니다. 예. 근데 실제로 제 방송에 응해 주셨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러브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또 이때까지는 어디에도 출연을 안 하시다가 예. 또 제 방송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뭐 그 전까지 뭐 별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낼 만큼 자랑스러운 글들이 아니고요. 예, 뭐 그렇게 제가 뭐 연예인이라 뭐 여기저기서 막 섭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돌배님 열심히 하시니까 그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예, 그렇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옆에도 계시고 또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눠볼 건데 좀 부담 없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방송은 좀 그냥 리얼이 더 주된 거기 때문에 그냥 네, 좀 부담 부담 없이 하고 없이 있습니다. 네, 예. 부담 없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예.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현대씨님 거 중에서 이거 되게 재밌게 봤다라고 하시는 글들이 있나요? 채팅창에 한번 다 올려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현대씨님 글 중에서는 저한테는 이런 게 레전드였습니다. 이 글이 전체가 레전드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글이 재밌었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에 한 번만 써주세요. 그 글이 어떤 건지 한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께서 오대산에서 생긴 일도 재밌게 봤다. 귀신 들린 집 이렇게 두 개 찍으신 분도 있고 방배동에서 생긴 일 밴드 치악산에서 생긴 일 마늘 까먹는 친구 그렇죠. 마늘만 그냥 또 쌈 싸먹고 또 뭐 구워 먹고 그쵸? 예. 치악산 밴드부 다양하네요. 예, 그냥 다양하게 다 주로 좋아하시네. 예, 짱공에 올렸던 글들을 보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그쵸. 예, 예. 근데 이제 짱공유 말고도 공포 라디오에서 소개가 안 된 글들도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많죠. 예, 그것도 공포 글들이 있나요? 예, 있죠. 그런 것도 혹시 나중에는 직접 한번 네.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을까요? 예, 뭐 기회만 된다면 말씀드릴 수 이거다. 있겠죠. 이겁니다. 현대씨님의 이야기가 재미가 있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부분이 엄청나게 자극적이게 무섭진 않았어요, 사실은. 네. 그쵸? 네. 근데 거기에 유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글들이 되게 드물었고 그게 최초 아니었나요? 거의 네, 대부분은? 그렇죠. 예, 대부분.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에 유머를 쓰는 사람은 없었죠. 근데 그렇죠. 예. 좀 장난기가 많아서 음. 거기 좀 유머, 그러니까 쓰다 보면 유머를 쓰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난기가 예, 많아서.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저도 그때 치악산 가서 이상한 일을 겪었지만 기억에 남는 거는 마늘을 먹었던 게 가장 무서운 기억이어서 아마 글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때 그 마늘을 계속 먹으셨죠. 네. 고기가 이제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네. 마늘만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신 거는 전부 실화인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 여기 올라온 얘기들은 다 실합니다. 전체다. 네, 다 실하고 네. 오히려 너무 리얼로 써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던 글들이었고요. 그래서 살짝 비튼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당연히 있죠. 왜냐면 너무 현실이고 리얼이다 보니까 거기 나온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비튼 건 있다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야기 전체는 다 리얼이다. 리얼인 것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 공포심을 느꼈던 실제 이야기를 예. 그 얘기야말로 좀 살을 많이 쳐내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이거는 이것까지 쓰면 믿기 힘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살을 많이 쳐내죠. 오히려 쳐냈다. 네. 여러분들
레전드 이야기는요, 오히려 천혜입니다. 이거 괜히 썼다가, 괜히 그냥 주작이나. 그렇죠. 그런 글로 오해받기 십상인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직접 모셨고,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주된 주제는 방배동에서 생긴 일을 주제로 갈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또 직접 해주실 거고.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라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아마 글로 쓸 때는 기억을 하나하나 복기하면서 쓰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아마 말로 하게 되면 많이 건너뛰게 되거나 그럴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채팅방 한번 마로마로님 후원 2만 원. 맞아요. 아이고, 그림 흡입력 있어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탤런트님 실물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미인이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미인. 그 정도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구를 좀 닮았다 이 정도? 연예인 닮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정도로? 굉장히 차가운 인상이고 쉽게 얘기하자면 남자들이 쉽게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옆에 가서 말 걸기는 힘든 정도의 미모예요. 그 정도면 엄청 이쁜 건데요. 네, 굉장히 좀 미인이셨고 키가 제 기억에 172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키도 정말 크네요. 네, 또 좋으셨고.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 글 속에 백둥이 좀 캐릭터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사실은 미인이셨습니다. 그분도. 제가 백둥도 미인이었지만 글을 쓰면서 좀 그렇게 각색이 됐는데 그분 그렇게 이렇게 못생기거나 이상한 분 아닙니다. 그분도 미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상대성이라고 이제 탤런트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죠. 좀 이제 그랬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방배동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정확히 그 글의 제목은 방배동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그쵸? 방배동에서 생긴 일.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 듣는 거는 정말 달라요. 그 글을 누군가가 리딩을 해준 거랑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두근거려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하시든 못 하시든 빼먹든 빼먹지 않든 저희는 너무 좋아요. 뭔가 진짜 팬 서비스 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려면 약 20년 전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글 쓰셨던 것보다도 더 10년 전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략 한 30대 정도셨나요? 아니면 한 20대? 그냥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하시죠. 한 20대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텐데, 20대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그렇죠. 철이 없을 때죠. 철도 없고 그냥 뭔가 많이 날아다니고 놀기 좋아했고 다 이런 시절일 텐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또 방배동에서 어떤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볼 텐데, 그냥 천천히 그때 당시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이 방배동에서 벌어졌던 이야기고요. 제가 한창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인연이 뭔지 이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놓쳐도 되는 건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철이 없이 행동을 했겠죠.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무서운 얘기 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스카이러브라는 채팅방에서 무서운 이야기란 방을 만들고 이제 정원 인원 4명을 만들었는데 화상 채팅방을? 그냥 일반 채팅방이었어요. 일반 채팅이었어요? 그 방 4명을 순식간에 찼어요. 순식간에 차고 처음에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제가 방장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짧게 채팅이니까 길게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 방에 4명이 저하고 백둥이라는 친구하고 아이디가?
그 소품이라는 친구하고 탤런트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예. 이제 저 하나 무서운 얘기하고 소품이라는 친구가 무서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탤런트라는 친구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는 무서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예. 뭐가 궁금해서 이 방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말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사실 그 자기가 요즘 날마다 꿈을 꾸는데 예. 악몽에 시달린다라는 예. 것까지만 채팅방에 딱 떴어요. 그랬더니 예. 갑자기 소품이란 애가 근데 혹시 그 악몽을 꾼다는 나오는 사람이 예. 얼굴 왼쪽 반이 화상을 입은 여자분 아니세요? 맞아, 라는 맞아. 얘기를 예. 채팅방에 탁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채팅하다 깜짝 놀랐죠. 예. 뭔 소리야?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든 생각이 아 이거 작업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탤런트란 여자애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글이 탁 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그때 사무실에 불이 다 꺼져 있을 때니까 예. 이제 좀 무서워서인데 이제 저 죄송한데 그 탤런트란 여자가 죄송한데 자기가 꼭 좀 물어볼 게 있으니 예. 이 방에 있는 사람 넷이 꼭 좀 만나면 안 되겠냐고 이제 정모 정모 얘기를 개념으로. 해서 벌어졌던 얘기였죠. 그렇죠. 그게 네. 시작이었죠. 예. 이제 저는 나가기 싫어했었고 처음에는 예. 아 이거 왜 괜히 내가 방 만들어서 아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방장이니까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갔죠. 네. 나가서 만난 데가 방배동이었어요. 그 방배동에 나가서 만났는데 네. 처음에 이제 소품이라는 애 나오고 백둥이라는 애 나오고 셋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숍에서 누가 이렇게 저쪽 문에서 탁 들어오는데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탁 봤는데 이 눈에 탁 띄는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그냥 확 들어온다. 예, 그 까만 옷을 입었고 지금 기억해 보면 예. 까만 생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애였는데 예. 걔 들어오는 순간에 카페에 있는 남자들이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니까. 너무 눈에 튀니까. 예. 그래서 서로 와 방배동이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잘 나가다 죽은 동네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저런 애가 오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걔가 전화를 했는데 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가 탤런트였구나 생각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애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몇 개월째 잠을 못 자고 있다. 근데 그 얼굴 반 화상을 입은 여자가 예. 자기 얼굴 바로 앞에다 대고 자기를 째려본다는 거예요. 계속. 얼굴과 얼굴 맞대고. 예,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굉장히 분노에 차 있고 그 꿈을 꾼 지 한 2, 3개월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여자애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소품애한테 너 혹시 그 이제 귀신을 보냐? 예.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방송국에서 소품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를 소품으로 썼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정체가 뭐냐? 그건 어떻게 보이냐? 그걸 어떻게 봤냐? 라고 네. 얘기를 했더니 채팅을 하는데 예. 그 여자가 그 탤런트가 그 얘기를 할 때 영상, 그러니까 홀로그램 영상이 펼쳐지듯이 모니터 앞으로 그 얼굴 반으로 화상당한 여자 얼굴이 쫙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걸 봤다. 예. 그래서 이게 자기도 그걸 자기가 어떤 영적인 걸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예. 왜 보게 되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얘기할 때 자기가 그 여자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탤런트란 애가 굉장히 갑자기 얘한테 그 하소연 같은 걸 하더라고요. 자기 고민 상담 좀 해달라. 그 이제 자기는 그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고 예. 그 잠도 못 자고 뭐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첫날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네. 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왜요?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좀 그러네. 여기는 일단은 좀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숨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살짝만. 예, 예, 이게 예. 너무 오래된 얘기라 네, 네, 네. 이게 좀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그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처음에는 백둥이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집이 어딘데? 상계동이래요. 네. 야, 우리 집이 이촌동인데 내가 상계동에 널 데려다주고 어떻게 가냐? 난 못 가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가 그런 탤런트가 자기를 데려다 줘야 된대요. 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저는 탤런트를 네. 데려다 주고 처음에 차에 넷이 타고 갔다. 넷이요? 네, 넷이 타고 탤런트를 내려다 주고 음. 안산인가 안성인가 그때 그랬었는데 네. 내려와서 걔네 내려다 줘야 될 때 내려다 줬는데 다음날 소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형 어제 가면서 무슨 일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 일 없었는데 했더니 한숨에서 형 저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제가 예. 왜 너 어제 백둥이랑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예. 아무 말 하다가 가슴을 훅 쉬어요. 그래서 그래 뭐 나중에 얘기하자 얘기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탤런트한테 오늘 할 말이 있는데 조금 만나자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탤런트가 나한테 왜 보자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더니 넷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첫째 날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소품이 이렇게 하면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예. 게 다 무용지물이었다. 꿈에 또 나와서 잠을 못 잤다. 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둘째 날도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웃긴 게 이제 저랑 소품은 굉장히 좀 진지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저는 그냥 쫄아 있었지만 백동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술만 먹어. 이제 쟤는 술 먹으러 왔구나. 술만 계속 먹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걔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어떤 행동들을 했어요? 그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얘기는 좀 하기가 좀 그런데 네. 발로 막 책상 밑으로 이제 발로 이제 제 발을 만진다거나 예. 그런 것들을 했죠. 근데 네. 저는 이미 웃기잖아요. 전날 소품이랑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아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당시에도 얘네가 별로 인연을 깊게 갖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럴 수 얘네는. 있어요. 네. 그냥 네. 간단하게 그냥 대충 얼굴 보다가 도망가야겠다. 네. 얘네 너무 이상한 애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날 헤어지고 또 그 다음날 되는데 이제 탤런트가 자꾸 이제 와요. 톡을 또 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날은 왜? 그랬더니 오빤 탈 얘기가 있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따로? 네. 네.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소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형, 혹시 탤런트 누나한테 전화가 안 왔어요? 예. 전화 왔었는데 형 누나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저도 이제 그쪽 계통으로는 좀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얘가 뭘 보긴 보는구나. 근데 아직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구나. 예. 근데 혹시 모르지 얘가 정말 영적 기운이 센 애일지도 라는 그냥 그 정도 생각. 네. 재미삼아. 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그랬더니 이제
아, 형, 그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탤런트한테는 둘만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예. 이제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오늘 탤런트로 만나기로 했으니까 너도 나와 라고 해서 이제 또 그날 4시 만나야 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소품이 탤런트를 좋아해서 얘한테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수작 부린다? 예.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다 같이 만난 자리에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그쵸. 라고 예.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4시 만나게 돼서 또 탤런트는 뭐 할 말 있다고 만나자 그래놓고 또 4시 만나니까 또 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탤런트하고 소품하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갔는데 예. 이제 탤런트하고 백둥하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갔는데 예. 이제 물어봤죠.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형, 그게 제가 그 여자의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상이? 네. 예. 무슨 영상이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차를 타고 절벽 위를 달리고 있는데 예. 여자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고 남자랑 싸우고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여자 얼굴이 멀쩡했다는 거예요. 화장을 예, 안 했고 예. 그 영상이 보이는데 예. 근데 아마 그 싸우면서 핸들을 붙잡고 돌리는 거 보니 네. 형, 차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것밖에 안 보여? 이때 그것밖에 안 보인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가 지금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래. 확실하대요. 아, 그래? 그러면 전생에 있는 얘기면 진혼굿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비방.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 차가 언제적 차니? 그건 잘 모르겠대요. 예. 근데 그렇게 옛날 차는 아닌 것 같대. 예.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제 나이도 있고 내 나이도 그렇고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동네 자가용 가진 사람이 별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아파트에 자가용 가진 집이 그렇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전 세대면 그 더 훨씬 더 전 얘기인데 더 어려울 때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다 네. 둘이 얼굴이 탁 마주쳤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야, 그럼 지금 생의 얘기네? 라고 이제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이제 뒤죽박죽한데 그러다가 이제 둘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생 얘기는 아니다. 현생인데 이걸 괴롭힌다.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집에 가서 한 생각이 뭐냐면 얘네 얘기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의심을 해야 되나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냥 장난식으로 보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탤런트가 이제 또 와가지고 오늘은 오빠 저 좀 상담할 게 있으니까 꼭 좀 보고 싶어요 라고 예. 이제 근데 처음으로 둘이서 방배동에서 이제 만났어요. 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오빠 그 자기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예. 5년을 사귀었다. 예. 근데 그 자기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전에 그 현재까지든지 전에든지 깊게 만난 여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 저한테 이제 이런 남자를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타인 연애 뭐 내가 네 얘기만 듣고도 알 수 없는 거고 내가 뭐 답을 해줄 만큼 현명한 사람도 아니고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그 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랑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 그랬더니 지금 몇 개월째 말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젊을 때니까. 예. 네. 직접 얘기를 하니까 많이 좀 편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먹다가, 술 먹고 나서 술을 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방을 갔다가. 비디오방. 예. 이제 어떻게 숙박업소. 하다 보니까 이제, 숙박업소를 가게 됐죠. 숙박업소를 가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탤런트하고 그때 인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인연이 될 수 있었는데. 예. 근데 그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관계 전까지 갔다가 예. 그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네. 나 사실은 남자 경험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이런. 예. 그래? 그랬더니 남자 경험이 없는데 나 오빠한테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걸 책임질 수 있으면 해도 돼 라고 해서 제가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응?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좀 그런 느낌으로. 그동안 일단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니 오늘은 잠을 좀 자자. 예. 라고 해서 이제 재웠어요. 예. 잠을 자는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란 게 그때 이제 아직도 이상해요. 그 방배동에 들어가 있던 호텔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다 새까만색이에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벽이 다 까만색이에요. 벽이 다 까만색에 테이블 하나 있는 건 빨간색.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여기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제 방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 그리고 이제 샤워를 안 했어요. 침대에 눕기 전까지. 그러니까 침대에 눕고 이제 어쩌다가 패팅을 하게 됐는데 패팅을 시작하고 이러기 전까지 뭐 샤워를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이 아니었단 말이죠. 걔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특이하네요, 확실히. 근데 이제 걔가 잔다고 누워 있고 제가 이제 자라고 아니요. 지뽕님 남자랑 살았던 건 아닙니다. 남자랑 살았던 건 아니고 남자랑 사귀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토닥토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한 5분 됐나? 갑자기 경련을 해요. 막 이렇게 떨고. 그러면서 뭐 이러더니 갑자기 처음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그랬더니 또 그 꿈을 꿨대요. 그 화상 여자? 그 얼굴에 있는 여자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한테 뭔가 분노에 차서 뭔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괜찮아. 오늘은 내가 옆에 있으니까 자.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서 자. 라고 이제 토닥이고 있는데 이걸 몇 번 반복해요. 한 진짜 잠들기 5분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었을 때여서 많이 피곤했으니까 잠들 것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경련을 하다가 소리 지르고 깨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저도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한 3-4번 정도 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깨더라고요. 돌이 막 저리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이제 한 5번인가 6번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번만 더 이러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요.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깜깜한데 이게 보통 이제 다른 모텔 같으면 밖에서 불이라도 들어오는데 거기는 또 암막 커튼도 세게 돼 있어서 불도 안 들어와요. 화장실에서 찰박찰박 소리가 나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물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누가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불은 다 꺼져 있고 나중에는 이게 샤워하는 소리, 샤워하면서 몸을 이렇게 착싹착싹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드는 거예요. 소름 돋는다. 그래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얘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얘도 깨 있는 거예요. 아, 서로? 예. 그러니까 얘 등에 땀이, 식은 땀이 쫙 배져서 올라온 거 보니까 얘도 안 자고 있는 거고 저 소리를 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들은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가서 저 불을 켜야 되는데 그걸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얘가 갑자기 확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확 튀어나가서 불을 이제 켰어요. 그 불을 켜니까 그 소리가 확 사라져요. 그 뭐 어떻게 하자 말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둘이 동시에 옷을 막 입었어요. 둘이 막 동시에 옷을 입고 허겁지겁 막. 근데 이제 나오면서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거기 물로 이렇게 물에 젖어서 걸어 나온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바닥에? 네, 욕실 바닥에.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우리는 거길 양말 벗고 들어간 적도 없고 샤워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욕실 탕 안에 물에 젖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데려다 줬죠. 집에 데려다 주고. 그 전에 얘기가 하나 빠졌었구나. 사실은 백둥은 이제 무당이었죠. 그렇죠. 무속인이었죠. 백둥이 무당이었죠. 사실은 무속인이었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다 알았지? 그랬어요. 얘가 술 먹고 있을 때. 너 다 알고 있었지? 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깔깔깔깔 막 웃어요. 술 먹고 나서 얘가 그 탤런트를 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너 다 알고 있었지? 막 웃어요. 야, 재밌냐? 그랬더니 오빠는 여기 왜 껴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야. 오빠가 여기 왜 껴있는 것 같냐고? 이 모임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백둥이 무당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연결을 맞춰보니까 다 얘네들은 만날 이유가 있어요. 얘는 귀신한테 당하는 애고 얘는 귀신을 보는 애고 백둥은 무당이고 그러니까 얘네 셋은 모여서 뭔가 되겠다. 난 왜 꼈을까? 라고 생각을 이제 그때 막 할 때였으니까. 그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여기 왜 낀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모르지. 그랬더니 오빠가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왜 제일 중요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소품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오빠는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자꾸 혼나는 사람이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동안 소품이 아프다고 모이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신병 난 거죠. 너 어디가 아프니? 그랬더니 자기도 왜 아픈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럼 너 걔랑 있었던 게 그 오빠 내가 조금 빵빵하게 충전해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일단 해결은 하고 얘기를 하자. 이제 뭐 만신구술 해야 돼? 뭘 해야 돼? 천도제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쪽으로는 이제 저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희 통해서 오빠 그 생령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나도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재벌됐지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냐. 그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다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할까?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까? 어머니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스님한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 내가 농담하는 줄 알고 이제 그런 거 관심도 갖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따가 정말 비겁하게 제가 도망을 갔던 얘기죠, 그냥. 근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소품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그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쭉 했죠. 형 사실은 내가 그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신병을 얻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근데 형 탤런트 누나가 형 정말 좋아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진심으로 좋아한다. 네. 예.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겁도 그때 굉장히 많이 났었고 네네네. 또 이제 그걸 제가 안 봤어 얘기로만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당했으니까 그쵸. 예. 실제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를 뭔가 느낌으로. 예. 네, 이게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좀 무서웠죠. 예. 굉장히 무서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좀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좀 피했죠 그걸. 그걸 피하다가 그게 한 일주일 정도 피했나? 그랬는데 회사에 있을 때 그 탤런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근하고 있는데. 예. 네. 오빠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야, 내가 좀 많이 바빠서 미안하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겼어요. 예. 이렇게 좀 피한 거죠. 예, 그 당시에. 그냥 찌질하게 도망 다닌 거죠. 도망 다니다가 한 며칠 더 한 일주일 정도인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아 이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한번 비겁하게 도망가면 내 평생 그때 비겁했다라는 생각을 달고 살겠지. 예. 그리고 나도 얘에 대해서 마음이 가고 있으니 내 감정에 솔직해져야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예.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죠. 탤런트한테. 아, 그때는 이미. 예. 그렇게 그냥 떠나가서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로는 그 친구가 이제 유학을 갔다라고 그냥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글 쓰면서 글이 너무 퍼져나가서 그냥 급하게 마무리하느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여기서? 예. 마무리된 거는 그냥 조금 다르게 마무리가 사실은 됐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이었어요. 연락을 제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연락처 같은 걸 완전히 다 끊고 연락이 안 됐던 거죠. 나중에 생각하는데 이제 소품이 그 얘기를 다 했었죠. 이렇게 저렇게 됐었고 연락 안 될 거라고 소품한테 얘기했었고 그런 얘기를 썼던 글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좀 엄청 긴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하나씩 다 풀어보면 그렇긴 하죠. 네, 엄청 긴 얘기인데 되게 함축적으로 딱 중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나 그 잘 들었고 지금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 글을 봤던 그 글을 봤던데 이제 백둥과의 이제 재미났던 일들이 있었는데 재미났던 일들도 있었고 소품이랑 백둥이랑도 관계도 있었잖아요, 사실. 네. 뭐 음란 마귀가 씌워가지고 막. 그거는 이제 대부분 대사들은 기억이 안 나니까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대화들은 다 리얼이었어요. 형, 그래서 왜? 나한테 이랬다고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고 처음에. 나 귀신 들린 것 같다. 뭐 마사지를 해달라. 근데 뭔 마사지를 해줘? 그러니까 오빠가 마사지를 해주면 귀신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보니까 또 그때 백둥이 성격이 걔도 장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장난기가 많았고 실제로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야, 걔가 아무리 영적인 게 자기 몸에서 빼야 된다고 마사지를 해달라고 해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더니 그때 자기는 얘가 이제 얘 무속인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게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마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제가 거기서야 걔가 뭐 백둥이라든지 그렇게 썼지만 좀 남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피하거나 이럴 정도가 아니었어. 괜찮았어요. 괜찮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때 네. 당시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한 것도 있다라는 네.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백동도 미인이었다고 여러분은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미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예. 혹시 영안이세요? 뭐 귀신을 보시나요? 아니면 느끼시나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아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귀신도 못 보고 다만 그걸 좀 빨리 느끼긴 해요. 좀 뭔가 느낌 예민하다 그런 예, 느낌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거 누가 나한테 뭔가 칼로 훅 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예. 이건 하면 안 돼 라거나 그러니까 뭐 그 친구 때 이제 그 소품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해줬었던 얘기는 예. 뭐 수요령이 워낙 형이 강해서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때 웃어 넘겼거든요. 예.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주시는 호신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호신불이라는 게 네. 귀신 들린 집에서도 등장을 했잖아요. 잠깐 이야기로. 예. 예. 그걸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아, 예. 지금 차에 있죠. 네, 차에 있는 가방에 있죠. 지금도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당시 그 탤런트를 괴롭혔던 그 귀신 자체가 예.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데 귀신으로 뭔가 괴롭히는 존재. 예.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제대로 아시게 된 거예요? 그 백둥이 알려줘서? 예, 생명은 처음에는 이제 출유를 해서 나갔었던 거죠. 출유를 예. 하니까 뭐 전생의 인연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거는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됐고 나중에 백동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네. 자기는 해결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한 세월이 조금 많이 지나서 네.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니 네.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 왜 해결을 못해? 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나중에 생각이 음. 제가 그때 만약에 피하지 않고 이제 제 주위 사람들 어머니나 좀 도움을 요청하고 네,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거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새드 엔딩이긴 하네요. 그래도 뭔가 인연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인연이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나게 됐던 게. 예. 그 자체 만나서 헤어진 것 자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테고. 예, 예. 저 지금도 가끔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때 뭐 만약에 그거 해결을 하고 잘 돼서 그럼 어떻게 됐을까? 뭐 예.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까지가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배동에서 생긴 일이라는 이 글 자체가 네.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쓰기 전에 누가 이런 걸 믿어줄까라는 생각도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글 있잖아요. 저는- 글을 쓰는데 뭐 괜히 막 안 믿어주면 괜히 쓰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글 쓰는 입장에서는. 아니요. 근데 네. 저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이거를 막 얼만큼 무섭게 써야겠다. 이걸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웃기게 하고 싶었어요. 재밌게. 재밌게.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방배동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얘기를 할 때 기왕이면 좀 재밌게 얘기를 하자. 뭘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썼었던 거였죠. 그리고 방배동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무섭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네. 뭔가 귀신이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다거나 해괴망측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예. 그렇게 따지자면 그렇게 쓰면 차라리 가상의 상황을 정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겹쳐서 막 얘기를 써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별로 그 방배동 이야기는 그렇게 퍼져나갈지도 몰랐어요 사실 쓰면서. 사실은. 예. 예. 자, 오늘 또 현대씨님 마지막 그래도 인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평범한 사람인데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공포글들 그래도
조금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 맞아요. 저도 앞으로 다시 조금 많이 써보죠. 겪었던 일들은 많으니까. 예.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디씨님과 저 돌비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